안녕하십니까. Deep Learning with PyTorch 챕터 2의 Pre-trained Networks의 발표를 맡게 된 김형원이라고 합니다. 챕터 2에서는 주로 이미지를 활용한 딥러닝 기법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모델들을 함께 배울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PyTorch 허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지넷과 ILSVRC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넷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유지되고 있는 사이트로 1,400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2만 개 넘는 신텍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미지와 관련된 딥러닝 연구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이미지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LSVRC는 이미지넷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s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된 대회입니다. 이미지 분류, Object Location Detection 등 여러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다뤄볼 알렉스넷과 레스넷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모델들입니다. 챕터 2에서는 대부분의 코딩을 구글 콜앱을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구글 콜앱에서 포치 비전 라이브러리에서 모델을 가져온 코딩입니다. 이 모델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때 대문자로 나타내진 것들은 유명하고 잘 쓰이는 파이썬 클래스를 나타낸 것이고, 반면에 소문자로 나타난 것들은 앞서 얘기했던 클래스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 편의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후에 레슨넷을 분석하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트 1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어떠한 레이블, 어떠한 서브젝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알렉스넷입니다. 2012년 ILSVRC 대회에서 CNN, 즉 딥러닝을 기반으로 우승한 최초의 모델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구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부터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인풋 이미지를 이 각각의 블록, 이 하나의 격자점에는 많은 연산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산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에서는 이 각각의 과정을 필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인풋 이미지가 아웃풋 이미지로 되기까지 거치는 그 함수를 필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마지막 필터를 보시면 4096개의 요소를 가진 1차원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아웃풋 클래스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 1000개의 요소를 가진 1차원 벡터는 각각이 그 아웃풋 클래스를 결정하는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만 갖고 있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델 자체로는 빈 깡통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펑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펑션에는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결정된 가중치, 그리고 기존에 설계되었던 그 레이어의 개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델에 대한 실습을 레스넷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딩은 레스넷 101 함수를 불러오는 코딩으로서 레스넷 101 함수는 120만 개의 이미지, 1000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학습된 결과물입니다. 레스넷 101은 101개의 레이어를 가진 CNN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딩은 레스넷의 모델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마지막 FC 층입니다. 이 층에서는 1000개의 요소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그거를 통해서 아웃풋 클래시스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미지의 사이즈,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얼만큼 자를 것인지, 그리고 그 이미지의 차원, 그리고 RGB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정규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제 이미지를 실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강아지 사진을 받았고, 또 그것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구글 콜앱에서는 여기에 파일 위치 대신에 구글 콜앱을 어디에 업로드 하셨는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 필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할 이미지가 잘 가져와지는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전처리 과정을 겪어주면 이런 식으로 텐서가 3차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unsqueeze라는 코딩입니다. 이것은 이 텐서의 차원을 바꿔주는 코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의 학습된 모델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inference라고 부릅니다. 이 inference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델을 eval 모드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모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0개의 점수를 가진 1차원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벡터는 이 out 텐서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각각의 점수들은 이미지넷 클래스의 1대1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클래스 레이블을 찾게 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클래스 레이블은 즉 모델이 이미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판단이 인간의 판단과 일치한다면 모델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00개의 레이블을 가진 이미지넷 데이터 클래스를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0부터 999까지 각각의 레이블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텍스트 파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코딩과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 파일을 읽어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결과를 도출한 코딩입니다. out 텐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벡터가 어디서 나타났고 어떤 클래스 레이블에 대응하는지 결정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그 점수를 100분위로 나타내었고 99%의 확실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인덱스는 1차원 텐서로 텍스트 파일에서 실제 레이블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과로 153번째 레이블인 말티즈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말티즈로 인식했다면 모델은 성공적으로 분석을 마친 것입니다. 파트 2에서는 두 번째 모델인 Fabricate New Image를 알아볼 것입니다. 기존의 이미지에서 어떠한 조작과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도출하는 예시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로 레스넷을 알아봤었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조작하는 모델로 GAN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로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경쟁하면서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계 학습 방식의 하나입니다. 생성적 대립신경망이라고도 불리며 교재에서는 이를 페인터와 아트 히스토리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그림은 뉴욕 크리스티스 경매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만든 첫 번째 작품인 에드먼드 벨라미입니다. 마치 렘브란트의 초상화처럼 어두운 명암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그림에는 작가의 서명 대신에 생성되는 데 필요했던 수학 공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GAN의 목표는 가짜로 판별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 모델은
화가로 비유되며 실제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또한 판별 모델을 속이기 위해서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섞어서 생성합니다. 판별 모델은 예술품 감정사로 비유됩니다. 생성 모델에 의해서 이미지가 조작되었는지 판별하며 생성 모델의 어떠한 점에서 가짜로 판별되었는지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두 개의 모델은 서로가 서로의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라미터들 간의 최적화를 이루고 생성 모델이 더욱더 실제 같은 이미지를 구현하게 해줍니다. 다음 일러스트를 보시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판별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생성 모델이 더욱더 실제 같은 이미지를 구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AN의 다른 형태인 사이클 GAN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생성 모델과 두 개의 판별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생성 모델은 말 이미지를 통해서 얼룩말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때 판별 모델은 이것이 말에서 생성된 건지 혹은 얼룩말에서 생성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생성 모델은 얼룩말 사진을 바탕으로 말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판별 모델 또한 이것이 말에서 생성된 건지 아닌지를 판별해낼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고후풍의 그림으로 구현하는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고후의 그림으로 가짜 사진을 생성하고 진짜 사진과 비교해서 판별합니다. 반대로 사진을 고후풍의 그림으로 생성을 하고 진짜 고후의 그림과 비교하여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합치면 복원된 가짜 사진과 실제 원본 사진 간의 비교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 사진과 비슷하면서 고후의 그림과 구분하기 힘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GAN 모델을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교재의 GitHub에서 다음과 같이 검색을 하고 모델을 구글 콜앱으로 가져온 모습입니다. 현재 이 모델에는 전혀 학습되지 않은 파라미터들만 있는 빈 껍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가져온 모델을 넷지로 생성을 해줍니다. 현재는 전혀 학습되지 않은 랜덤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과 얼룩말의 이미지를 학습한 모델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loadStateDict 함수를 통해 이 파일을 좀 전에 생성한 넷지에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이 문구가 뜨면 이제 넷지는 말을 얼룩말로 바꾸는 데 필요한 학습을 완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ResNet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먼저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시키기 위해 모델을 eval 모드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불러올 함수들을 설정해 줍니다. 그 밑에는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함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트 1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온 이미지를 ResNet에서 했던 것과 같이 전처리와 언스퀴즈를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batch out을 설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생성 모델의 결과이며 다시 이미지로 전환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불러온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퍼온 말 사진입니다. 모델에 적용된 결과를 다시 이미지로 전환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콜앱에서 출력해보면 얼룩말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져온 말의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성공적으로 모델이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트 3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주는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서술하는 모델은 두 개의 모델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한쪽은 앞서 언급했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즉 CNN의 구조로 이미지를 인식하여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다른 쪽의 RNN 모델에 인식되어 문장과 단어를 생성합니다. 이때 출력되는 단어나 글자는 앞에 출력물의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 인간의 언어와 비슷하게 서술하게 됩니다. 교재에서 소개하는 모델은 NeuralTalk-2입니다. 이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 GitHub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해 주시고 세 가지 모델을 다운받고 업로드를 해주셔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모델에 두 가지 사진을 적용시켜 봤을 때 첫 번째 사진은 비교적 정확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변에서 말을 타고 있다. 비교적 사진을 잘 설명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진은 그렇지 못합니다. 얼룩말 무리가 필드 위에 서 있다라고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모델이 얼룩말을 탄 사람을 학습한 적이 없고 또 대부분의 얼룩말이 무리지어 다니는 이미지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트 4에서는 토치 허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과 학습된 모델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공유 사이트가 없었는데 파이토치가 생기고 토치 허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모델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도 루트 주소에 hubconnect.py만 설정하면 돼서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은 그 사이트에 직접 방문한 모습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이쪽에 적어두었고 코딩을 통해 사이트에서 간단히 모델을 불러온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델 3개의 구조와 간단한 실습 그리고 토치 허브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챕터 2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